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연입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EBS에서 11년째 그리고 이투스에서 4년째 1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어 강사입니다. 사실 요즘 동네 맛집도 3년을 그 자리 지키기 굉장히 힘든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11년째 한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해도 저랑 같이 현장에서 공부한 친구들의 무려 79%가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저의 어떤 이력인데요. 올 한 해도 자제분과 함께 승리하는 입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수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능이 이미 언론에서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쉬웠다는 것도 도대체 얼마나 쉬웠다는 건지, 영어는 쉬우니까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영어는 일단 급하지 않으니까 급한 거 먼저 해야 되겠지? 사실 이런 건 전략이 아니죠.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승리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의 1등급 비율인데 우리가 봐야 할 유의미한 데이터는 2022학년도 EBS와의 어떤 직접 연계가 완전히 사라진 뒤부터가 사실은 유의미한 데이터고요. 보시면 대략 한 4%에서 8% 정도로 1등급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로 1등급 받는 게 확실히 유리한 거 맞아요. 그래서 노력 대비 가성비가 좋은 과목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점수이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1등급의 폭이 그렇게까지 기대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이렇게 1등급을 얻을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티켓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오답률 상위를 차지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올해거든요. 근데 늘 비슷합니다. 빈칸 추론 어렵다 하는데 빈칸 추론이 지금 1, 2, 3, 5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올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듣기가 7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려 62%의 수험생들이 오답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함정 문제가 출제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콘서트장으로 조금 더 빨리 출발하자 라는 게 정답이었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콘서트장을 일찍 출발하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leave out for, head out for, 뭐를 향해서 떠나다와 leave, 뭐뭐를 떠나다 요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너 듣기를 틀렸어? 왜 그랬어?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럴까요? 엄마 나 실수했어. 아는 건데. 아니면 내가 진짜 그거 독해 문제 푸느라고 같이 풀다가 잘 못 들었나 봐 라고 얘기해요. 이건 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직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정확하게 오답을 원인을 파악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듣기 왜 틀린 거냐. 얘가 아마 눈으로 텍스트를 봤으면 둘의 차이를 구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귀로 듣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모른다는 아닌데 귀로 듣고 그것만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뼛속 깊이 아느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모른다는 아니기 때문에 실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너 왜 자꾸 실수를 해? 네가 시험장에서 정신 차려야지 라고 이야기해도 교정이 안 되는 이유는 뼛속 깊이 얘가 진짜 알고 있다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 제가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대략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분류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A타입.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영어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독해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래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리고 본인도 상당히 영어에 자신이 있어 하고 부모님도 우리 애는 영어 꽤 해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부터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얘가 자꾸 실수를 하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남은 두 유형보다도 사실은 이 A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가 가장 힘들어요. 일단은 본인이 우리 곤쪼라고 하는데 자기 약간 쪼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습관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영어를 잘하는 게 맞아요. 속도가 엄청 좋죠. 이걸 우리 읽기의 유창성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감에 못 이겨서 얘가 부정확하게 읽는 그 습관을 끝까지 교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A유형의 자제분을 두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분명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구모 끝나고 파이널 문제풀이를 막 돌리면 성적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한테 애초에 부족한 건 문제풀이 스킬도 아니고 속도도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풀이를 막 돌려서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속도가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는 애시당초 그 유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수험 생활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 오히려 이 친구들이 시즌 1에 해당하는 속도는 잠시 잊어버리고 정확도를 좀 더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학원에 오는 시기가 정말 99.9%는 구모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잡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라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올해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에 속하는 유형은 고2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2, 3등급 진동하는 친구들이에요. 가끔 정말 잘 보면 1등급이 나올 때도 있지만 대략 한 2등급대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건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무려 10개까지 틀려도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의 2등급은 다른 과목의 2등급과는 달라요. 상대평가 시절에 전 그때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상위권 1, 2등급, 중위권 3, 4등급이라고 분류를 했죠. 절대평가는 아니에요. 1등급만 상위권이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숫자가 2인데 1에 가까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A유형보다는 당연히 영어에 한 시즌 정도는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아예 영어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신 위주의 영어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지문을 보고 체계적으로 읽어내는 힘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앞에 정확하게 문장 읽는 연습과 그 다음에 유형별 글 읽기 연습까지 함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영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리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름의 전략을 유튜브 보고 짠 게 뭐냐면 어차피 나 1등급 필요 없잖아. 2등급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2를 맞추려면 일단 빈칸 버려. 빈칸 다 버리고 순서 버려. 버리고 남은 쉬운 유형을 다 맞추면 되지. 이렇게 가져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어머님은 아마 모르시겠죠. 제 댁에서는 우리 애가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속내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푼 쉬운 유형을 다 맞을 거라는 가정하에 세운 전략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첨부해드린 그 오답률 상위 문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제나 제목이나 요약문이나 소위 쉽다고 이야기했던 그 유형들도 오답률 상위 10개 문항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도 역시 시즌 1, 2에서 일단은 문장과 글을 읽는 기본 연습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학습의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진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 어휘력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선생님?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학원에서 단어를 달달달 시키고 그거를 못 외우면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단어는 잘 압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reflexive. 그러면 반사적인. 알아요. 자,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반사적인이 뭔지를 몰라요.
아, 설마 우리 애가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낌적인 느낌은 있대요. 반사적이 어떤 건지에 대한 느낌은 있는데 야 정확하게 설명해봐.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이거는 정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아 빛반사? 아니면 친구가 뭔가 놀렸을 때 반사! 이런 반사가 동시에 떠오르면서 얘는 이제 뭔가 자기만의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사적인이란 말을 요즘 아이들은 리플렉시브 반사적인이야 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야, 반사적인은 의식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통제 없이 이렇게 툭 나가는 반응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자동적인이나 본능적인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얘가 지문에는 오토매틱이라고 나왔는데 왜 선택지의 답은 리플렉시브야? 이런 질문을 안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사실 초반에는 말로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이 다가와서부터는 글로 이렇게 다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애들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씹어서 갈아서 거의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올해 어휘 공부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즌 1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 어휘력 보강 파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장력 보강입니다. 99%의 학생들은 시험 시간의 대부분을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보내요. 자, 이게 지금 번역본이고요. 심지어 이 번역본은 해설지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입니다. 불완전하게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을 짐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자극에 의해 추동되는 것은 뭔 말이야. 완벽한 번역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아이가 나타내는 호소는 이래요. 엄마, 다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또 읽다가 시간이 부족했어. 7문장밖에 안 되는 한 지문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대입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데이터 처리가 안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번역을 하다가 결국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단어만 가지고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첨삭을 해줄 거예요. 불완전하게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이라도 내가 갖게 되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극에 의해 추동되는 것에가 아니고 자극에 계속 반응해야 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분명히 같은 걸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다르죠. 이제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끝까지 이해한 단어 몇 개를 가지고 답을 찍는 전략을 구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1에서 이루어지는 문장 첨삭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즌 1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계속 문장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아이의 마음도 급하고 유형별 지문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자, 이게 실제로 어떤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항공 초기에는 사고율이 높았다. 오늘날 항공 편수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1920년대 후반에는 약 7천 건의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영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했어요. 추정하면, 환산하면 이런 표현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 문장 하나를 번역하는데 아마 30초 후딱 갔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이렇게 과거에 사고율이 높은 얘기를 왜 했을까? 현재랑 대조하고 싶었나 보다. 현재는 사고율이 떨어졌겠구만.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 그것만 찾으면 끝이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류의 논리력 좋죠. 그래서 말로 막 지문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지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글인데? 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구조의 글이어도 새로운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공식처럼 아까 제가 어휘 보여드렸듯이 아주 세세하게
패턴화를 시킨 다음에 정말 반복 연습을 시켜서 결국 논리력을 암기한다는 게 상당히 모순적이긴 합니다만 당장 우리가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독해 수업은 일단 논리 구조를 패턴화해서 최대한 암기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영어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건 당신은 그걸 어떻게 수업에서 구현을 하실 겁니까?를 이야기하신다면 이제 뒷부분에 성적표의 예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요즘 영어학원 가면 성적표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주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보통 뭐 정오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몇 등급이고 아니면 이제 이 뭐 지점 학원에서 얘가 몇 등이고까지 나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성적표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 있어요. 쉬운 유형의 성적 추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C타입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나는 이걸 가져갈 거야 라고 전략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쉬운 유형도 내가 진짜 다 맞고 있는지 추이를 볼 수 있고 빈칸 순삽은 그냥 어렵다니까 버려야지 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나름 유형별로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막판에 가면 진짜 버리고 취하는 전략을 짜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때 막연한 느낌, 남들이 어렵다는 유형을 제끼는 게 아니라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나는 요거를 전략적으로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으니까 맨 끝에 남는 시간에 풀어야 되겠구나를 아이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피드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장 첨삭의 사례는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아예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뭐 요즘 반응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핸드폰으로 보더라도 전혀 불편 없이 화면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뭐 숙제, 듣기, 자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단어 하나도 사실은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얘가 잘 알아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개씩 짧은 클립이 자료 게시판에 게시가 될 거예요. 이건 물론 현강생들만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날 하루는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화장실에서도 학교에서도 오늘 하나 이 단어만큼이라도 내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하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듣기 오답률 7위인 거 보셨죠? 애들 듣기 정말 더럽게 안 합니다. 그 듣기는 시험 시간에만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듣기 문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체크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Q&A는 당연히 24시간 저희가 응답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텍스트만으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답변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주 1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 주말이라 주말에 만나는데 주중에 하루는 줌으로 정기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수업 탄탄하게 준비하는 거야 뭐 이미 저의 경력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마음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많은 방법들을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모르겠어요. 작년에 올해 다른 어떤 입시 영상으로 저의 설명회를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이 1년 사이에 진짜 많이 발전했네? 없던 게 되게 많이 보강이 됐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11년 동안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거든요. 올 한 해도 진짜 치열하게 자제분과 승리하는 입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상당히 추운데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자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설명회를 들으신 부모님이 바로 수강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시즌 1에 해당하는 교재를 무료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여기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